네, 오늘과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체크해 보시죠. 내일 FOMC 결과 발표 날이죠. 연준 위원들은 이미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 발표 전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금리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위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아래는 실질 금리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위에 10년 물짜리 5년 물짜리 보시면요. 이게 사실 이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이제 관측이죠. 계속 부담스럽게 올라가다가 지난 4월 27일 고점을 찍고 좀 다소 꺾이는 모습입니다. 부담은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고요. 지난번에 75bp 인상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전 수준으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금리 보시면 이게 10년물 차트인데 요즘 올라가면서 확실히 플러스권으로 진입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E 페드워치 툴 다시 캡처해 왔는데요. 연말 기준 베팅 수치고요. 지금 3에서 3.25% 베팅이 가장 높습니다. 45%가량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감안해서 보면 이제 연말까지 5월 FOMC를 포함해서 6번 남았죠. 그걸 나눠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예상 시나리오가 이렇게 됩니다. 50bp를 5회 그리고 25bp를 한 차례 인상하면 딱 떨어지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나리오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75bp가 한번 나온다면 50bp를 3회로 줄고 25bp를 한 회 늘려서 2회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연준에서 이 정도 수준 아래로 얘기만 나온다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속도도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 불안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장중에 그러나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많이 줄어서 매수도 매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방향성 없이 뭐 갈팡질팡 하다가 그래도 다행인 게 마지막에 소폭 강세 전환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마감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죠.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 기대감 때문에 은행 섹터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 오펜하우머가 금융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들 종목이 지수를 견인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 밖에 이제 대형 기술주들은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엇갈린 방향성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도 정말 반가운 부분은 반도체가 잘 버텨냈다는 점입니다. 장중 흐름 거의 1%에서 2%가량의 상승권 대표 반도체주들 플러스권 나타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 외거래에서 지금 AMD가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더라고요. 매출 기대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매출액 그 전년보다 70% 이상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작년에 사실 공급 문제로 이게 걱정이 돼서 PC 중저가 부분을 딱 털었거든요. 그게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한 거죠. 여기에 자일링스 실적을 포함한 연간 가이던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눈높이 상향 조정 영향도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1분기에 실적 내는 거 보면 거의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MD를 포함해서 우리 반도체 업체에도 긍정적인 호재로 인식될 만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리오프닝 섹터에 앞서 다시 보겠습니다. 엇갈린 흐름 볼 텐데요. 자동차 업종은 이제 소비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스피디아가 실적 정말 좋지 않게 발표를 했거든요.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 순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자 주가 14% 급락을 했고 관련 여행주, 숙박업체들이 줄줄이 좀 하락한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면 다행이랄까요. 지금 에어비앤비는 장 마치고서 실적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좋았고요. 전쟁이나 뭐 물가 상승도 이제 앞으로의 여행 수요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새로운 이런 분석들이 올라오면서 이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시간 외거래에서는 4%,
차트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항공과 다르게 미국 항공은 참 견조하죠.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모두 강세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테마 섹터로 상승률 상위 단들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모두 에너지,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에서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가스 테마들 여전히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BP가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종합 정유사들 나란히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제 우라늄과 태양광이 모처럼 만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이고요. 태양광 쪽이 요즘 주가 부침이 있었는데 대체에너지 관련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슈 하나가 전해져서 좀 볼까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애플이 포드 출신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물은 데시 우카세빅인데요. 자동차 엔지니어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규제 문제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미국 당국과 조율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다음 보시죠. 다만 IT 전문 매체 슬래시기어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는 좀 애플카와 관련해서 기대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애플카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오긴 힘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으로 바로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격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원을 훌쩍 넘는 그 애플카 한 대 가격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당국이랑 조율하려고 앞서 이제 애플이 포드 출신 엔지니어링을 영입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참 말도 많고 소문만 무성한 애플카 이슈. 국내에는 관련 테마주가 엮여 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보도는 될 겁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기업이 진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산업 성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까 여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2월에 당잠사 화면 또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 기판 중소형주의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게 뛰어오르면서 최대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인데 심택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2월 달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2,360억 원으로 맞춰졌는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체크해본 마지막 수치는 3,500, 3,600억 원 이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얼마나 좋았길래 그럴까요? 1분기 영업이익이요. 83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출 기업 다 동일한데 사실 이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다른 쪽에 의미 있는 증가 추세가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률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는 내용인데요. 고부가 기판의 매출액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DDR5 관련 매출도 안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반도체 기판이 없어서 애플도 인텔도 여러 기업에 읍소를 하고 다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다음 보시죠. 이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설비 투자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모두 고부가 기판이죠. FCBGA 생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밖에 코리아 서키트는 작년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데 따른 설비 확충 소식이 있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는 기입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브로드컴과 장기 공급 계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총신용 반도체 기판 생산 능력 확장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커질 거라고 기업들은 보고 있는 거겠죠. 증설 이슈가 최근 시장에서 또 모멘텀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라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글로벌 기판 업체들의 PER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비교 차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로벌 기판 업체 대부분 2022년 포워드 PER 평균 11.9배.
12배가 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업종의 기업들, 대만이랑 일본 업체들은 12배에서 한 14배 이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좀 위에 있긴 하네요. 그런데 이 밸류단의 아래에 위치한 쪽, PER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쪽은 해성DS, 심텍, 코리아 서키트라는 분석이 이 근거로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10배가 채 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EPS죠. 이익단이 이쪽보다 우리나라 이들 기업이 더 이제 주당 순이익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고가를 가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투자 판단은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